안녕하세요. 도라돌이입니다. 그 유전자 변형 작물을 GMO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강의를 정한 게 아니고 이정일 대표님께서 요거를 좀 해달라고 부탁하셨는데, 그 다음이 이제 캠트레일. 근데 이 GMO를 관장하는 기구가 있겠죠? 그리고 캠트레일을 관장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제 뭐 많이 보신 분들은 알 텐데, 그 WTO라고 들어보셨나요? WTO. 그리고 FTA. 예. 무역협정기구입니다. 그 UN 아시죠? 유나이티드 네이션 해갖고, 이제 뭐 단일 정부라고도 이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UN하고, 그 나사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나사는 많이 아시죠? 제가 가장 많이 까는, 이거 가짜라고 제가 많이 얘기하는데, 요 기구들이 이제 하나를 이제 원한다. 혹시 멜서스의 인구론이라는 책을 보신 분 계신가요? 그 인구론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은 한 60억 되죠, 인구가. 근데 이게 얼마인가선 70억, 80억, 뭐 90억 무한정으로 늘어난다는 게 이제 그 멜서스가 쓴 인구론인데, 이 상태로 가면은 전 인구가 그 식량의 부족 때문에 모두 다 굶어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제적으로라도 인구를 줄여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강력하게 밀고 있는 거고, 그것을 유엔이 가장 많이 이제 실행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질게요. 그럼 누가 죽을 거죠? 여러분들 중에 자발적으로 내가 죽을 테니까 니네들이 지금 그 가난한 땅에 있는 음식을 마음대로 먹어, 이럴 분 없으시잖아요. 다 죽기 싫잖아요. 죽으려고 태어난 사람 없죠.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이나 이제 나사나 그 거대 단체 뭐 아시죠? 제가 이렇게 그리면 여기 뭔지 아시죠?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결국에는 피라미드 꼭대기가 원하는 거는 인구의 감축입니다. 그 인구가 줄어들어야 자신들이 강력하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항하는 세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것들이 힘들다. 그래서 이 두 기구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잠깐 그 디파퓰레이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 좀 전에 제가 손 드신 분 아무도 없죠? 누가 죽겠냐 했을 때 손 드신 분 없죠? 죽고 싶은 분 없잖아요. 그쵸? 그럼 이 사람들 주의가 너무 굵구나. 왜냐면은 이게 좀 약간 음모론 얘기가 너무 깊은데 공부하다 보면은 제 말이 맞아요. 근데 유엔에서는 그 사람들을 너 당신 더 이상 애기 낳지 마 이런 식으로 강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유엔이라는 기구가 또 이용을 하는 게 바로 이런 WTO, FTA입니다. 혹시 수입 과정에서 그 밀가루가 어떻게 변질되시는지 아는 분 계신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단 미리 GMO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GMO. 제가 좀 가슴 아픈 얘기인데, GMO라는 유전자 변형 작물에 대한 아직 인식이 낮아서 그런지, 우리 종자가 다 외국 기업으로 넘어갔는데, 몬산토 기업이 다 샀잖아. 그러면 끝난 거지 뭘 더 얘기를 해, 이래요. 근데, 종자만 문제가 되면 다행이에요. 종자만 문제가 되면, 터미네이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자가 새끼를 또 못 치는 거예요. 터미네이터 작업을 해서. 그래서 이 몬산토라는 기업으로부터 계속 사게끔 이런 걸 얘네들이 만들었습니다. 요 몬산토에서 가장 많이 주식을 갖고 있는 애가 빌 게이츠인데, 이 빌 게이츠가 지금 디파퓰레이션, 제가 테드 강연전 2010년도 2010년도인가 요 테드 강연장에서 한 말이 뭐라 그랬냐면, 백신과 헬스케어로 인구의 10%를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보시면 나와요. 다시 얘기해서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생각을 하면. 근데 아무도 죽을 사람 없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종자 사업을 벌써 몬산토한테 다 팔아 넘겼다. 뭔 상관이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종자가 이게 그냥 자라요? 이 종자가 그냥 자랍니까? 아니면은 농부가 이렇게 기릅니까?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된 게 바로 라운드업입니다. 혹시 라운드업이라고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라운드업.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많이 이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를 제일 많이 죽이는 거거든요.
이 라운드업은 제초제예요, 제초제. 제초제인데 이 라운드업 성분 중에 여러분들 글리포세이트라고 들어보신 분? 글리포세이트. 제가 아까 전에 그 GMO에서 종자는 큰 문제가 안 된다. 뭐가 문제냐? 바로 이 글리포세이트라는 독극물이 들어있어요. 이거를 칠 때. 그래서 여러분들 그 미국이나 어디 가면은 사람들이 그 방독 마스크 쓰고 이렇게 제초제 뿌리는 거 보신 분? 마시면 죽어요. 글리포세이트라는 것이. 이것이 그 MIT 공과대학에서는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2025년도가 되면 전 세계 아이들 반이 자폐에 걸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글리포세이트 때문에. 이 글리포세이트는 먹으면 그냥 아까 전에 그 첫 번째 강의해 주신 분이 그 자살에 관해서 슈사이드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글리포세이트하고도 연관이 된다는 자료가 나와요. 우리 뇌가 지금 망가지고 있다. 제가 요거 논외로 말하자면 이 지금 과연 이 디파퓰레이션이 진짠가? 여러분 수돗물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불소 넣죠? 불소 넣을 때 뭐라 그러죠? 치아가 좋아지니까 넣는다 그러죠? 네,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불소로 가득 든 물이다. 수돗물이다. 입에 몇 초나 머물겠어요. 치아에 좋아질 이유가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불소는 저 워워2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나치 그 캠프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뭐 프리스너들이 막 불 지르고 막 사람을 살해하고 하니까 잠잠하게 만들려고 물에다가 탄 거예요, 불소를. 근데 지금 그 우리 수도에는 지금 아리수라고 해서 몸에 좋다고 다 마시라 그러죠. 네. 아리수 몸에 좋다고. 네. 믿으세요? 야, 이거는 저랑 그냥, 네, 불소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고, 기호로 F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불소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자연계에서 발생하는 불소는 그 비가 왔을 때, 뭐 눈이 왔을 때 자연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있고요. 산에서 이렇게 나오는 불소가 있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불소는 소듐 플로라이드입니다. 네, 독극물이에요. 1급 독극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안 믿기면은 덴버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덴버, PhD.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반세기 전에 한 얘기가 이 세상에서 인간을 가장 괴롭히고 암을 걸리게 하고 죽게 만드는 물질이 불소라고 했어요. 이거를 지금 우리 수돗물에 타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몸에 그렇게 좋다면서 자기들은 안 마셔요. 이명박이 막 마시라 그러잖아요. 지는 안 마셔. 근데 여기서 이제 불소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그 샤워하실 때 따뜻한 물로 하시는 분, 그 이렇게 기화되는 연기 보여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염소를 마신 거예요. 염소가 백혈병을 일으킵니다. 뜨거운 물로 샤워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약간 논쟁을, 저는 이제 좀 싸움을 많이 합니다. 제가 기존에 그 의학 박사들하고 좀 반대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불소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불소 한 잔을 따라서 당신을 줄 테니까 마시겠냐? 안 마신대요. 염소를 한 잔 따라서 줄 테니까 마시겠냐? 안 마신대요. 죽거든. 불소하고 염소는 독극물이에요.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는 지금 수돗물에서 있는 물질 중에 약 200가지 밝혀지지 않은 성분도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혹시 프로작이라는 약물 아시는 분 있으세요? 프로작이 향정지성 물질이죠. 우울증, 항우울제입니다. 프로작. 예, 오히려 프로작이 더 자살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이 프로작을 먹은 환자가 소변을 보면 그 소변에 녹아있는 그 약물은 어떤 여과기로도 걸릴 수가 없어요. 뭔 말이냐? 수돗물에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 불안감을 조성하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왜 자꾸 멜서스의 그 과거 반세기 전에 나온 사람의 얘기를 들어서 이걸 우리한테 적용을 시키느냐, 이거죠. 그 멜서스의 인구론이 맞다 그러면 그 기술력은 절대로 진보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과거 그 곡괭이 막 이런 걸로 그 소로 달구지 끌고 이런 세대에 태어난 사람이 식량을 산출하는 거랑 지금 엄청난 기계들로
최첨단 기계들로 식량을 산출하는 거랑 다르죠? 과거에 속 끓고 이렇게 나온 거랑 지금 기계로 돌리는 거랑 같을 수가 없다고요. 근데 이거를 들어갖고 지금 인구를 먹여 살릴 농부가 부족해서 죽는다. 오히려 지금 4차 산업 있죠? 지금 그 4차 산업이 지금 뭐 크게 뜨고 있지 않습니까? 이 4차 산업이야말로 인류를 병들게 하는 사업이다. 4차 산업이 발달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 전에 그 강의를 하신 분이 이제 4차 산업에 대한 엄청난 이제 비전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4차 산업이야말로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뭐 맥도날드 가면은 패티를 굽는 기계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 패티를 굽던 사람들이 잡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 뭐 어떤 거든 간에 뭐 자율주행, AI 기계, 뭐 4차 산업으로 가면은 사람들이 잡을 잃어요. 이런 기계나 어떠한 것들을 뭐 널리 보급하는 사람들의 그 수는 되게 소수다. 그러나 여기에 파생된 직업군들은 다 사라진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4차 산업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이제 대충 감이 오시나요? 이 그 디파퓰레이션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WTO하고 FTA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유엔과 나사가 캠트레일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처음에 오실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좀 많은 분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이 얘기를 하면은 정부에서 싫어해요. 일단은 이 거대 단체가 약속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거 FTA든 뭐 WTO든 하나의 협정이라 그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유엔이나 나사도 하나의 협정이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옛날에 무슨 정책이 있었죠? 한 자녀 한 가구. 근데 지금 이제 시진핑이 알아차린 거예요. 인구야말로 강대국이 될 수 있는 키다. 그래서 한 가구 두 자녀를 지금 하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일본에 관심 가지신 분 있으세요? 일본에 좀 관심 있으신 분? 인구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절벽이라 그래요, 절벽. 근데 보통 인구가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일본은 급격하게 떨어진다. 심지어는 지금 장례식을 치르려면 몇 달을 기다려야 돼요. 2달, 3달. 왜냐면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왜 일어났을까? 분명히 이제 후쿠시마 3.11 그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이런 것이 더 가속화됐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고, 이걸 부정한다 그러면 저랑 또 배틀을 해야 돼요. 3.11 후쿠시마가 인구 감축에는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다. 혹시 그 3.11 그 후쿠시마 원전이 자연재해로 폭발했다고 아시는 분 계세요? 폭발 자연재해? 예. 3.11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했잖아요. 이게 자연재해인가요? 그러면 저 트러블 TV 분들 어떻게 폭발했어요? 예, 미니 뉴크입니다. 미니 뉴크. 그 후쿠시마 원전은 고의로 폭발시킨 겁니다. 요거는 제가 짐 스톤이라는 사람하고 만났어요. 그리고 제가 1차 세미나, 2차 세미나 때 그 외국인들하고 같이 있을 때 계셨었나요? 예,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런 거를 이제 조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원전에 핵 연료를 다 뺐는데 폭발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달았고, 이제 뭐 이런 것은 데이비드 아이크의 엑스파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이크에 대해서 아시는 분? 네, 아시는구나. 데이비드 아이크의 엑스파일에 3.11 후쿠시마 원전은 미니 뉴크로 폭발시켰다고 나오고요. 자, 이제 다시 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그 디파퓰레이션 인구 감축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이제 수입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밀가루를 미국에서 한국까지 온다. 그러면 밀을 이제 가공한 것을 이제 밀가루가 쑥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또 밀가루처럼 하얀색을 막 쏟아부어요. 똑같은 양으로. 그게 뭘 것 같아요? 방부제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짜장면을 한 그릇을 먹으면 반을 방부제를 먹는 거예요. 놀랍죠? 반을 방부제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여기 뭐 치즈 샌드든 뭐든 저기 과자도 보면은 대부분 미국산 밀이 들어갑니다. 제가 아까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라운드업에서 글리포세이트가 상당히 위험하다. 이 밀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 중에 글리포세이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히 어떤 제품에는 이제 글리포세이트 함량이 높다라고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제가 자주 들어요. 아니, 나 과자 맨날 먹어도 안 죽어. 나 불 수 있는 치약 맨날 이 닦아도 안 죽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과자를 하나 먹었는데 먹자마자 죽었다. 그럼 이 과자가 팔리겠어요? 불소 치약을 닦자마자 뭐 병 걸려서 죽었다. 누가 그 치약을 쓰겠어요? 그거를 바로 소프트킬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시름시름 천천히 앓다가 죽게 만드는 걸 소프트킬이라고 해요. 암에 걸리고 자꾸 이러면서 의료사업은 부강해지고. 그러면은 반대로 패스트킬은 뭘까요? 패스트킬은 이제 전쟁을 들 수 있죠. 엄청난 급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은 이거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로스차일드가 많이 이제 경험을 한 건데 전쟁을 일으켰어, 고의로. 지금 여러분들이 역사책을 읽으시고 공부를 하시면 이 전쟁이 거의 뱅커들이 조종했다는 게 다 나옵니다. CFR이라는 데를 공부해보세요. 미외교협의회 CFR이라고 있어요. 결국에 모든 전쟁은 뱅커들이 일으키는데 이 녀석들이 본 거예요. 인구가 많이 준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네라고 했는데 평화가 찾아오면 줄어든 인구 이상으로 느는 거예요. 그걸 베이비붐이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죽은 수 이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평화가 찾아오면. 이게 제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3차 세계대전 이렇게 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걸 얘네들이 패스트킬에서 아는 거예요. 왜냐? 후방의 가족들은 살아있다. 멀쩡하게. 그래서 소프트킬을 이용한 겁니다. 주제가 너무 무겁죠? 참, 이래서 제가 이거를 강의 요청이 들어오면 하기가 좀 겁나는 게, 저도 좀 타겟팅이 됐고, 예? 좋으세요?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하여튼 이제 WTO하고 FTA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 농사를 짓는다. 내가 우리 집에서 바로 먹는데 거기다가 방부제를 치고 농약을 치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운송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시간. 그러면 이게 안 썩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방부제를 처리해야 돼요. 아까 전에 제가 밀가루 넣을 때 옆에다 방부제 막 넣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수입하는 사과를 뜨거운 물에다 부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거예요? 예, 그것도 그러지만 여기 하얗게 일어나요. 하얗게. 이게 뭔지 아세요? 왁스를 먹는 거예요. 왁스를 먹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 인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제가 영상에다가 좀 올려놨고요. 네, 이런 것들은 좀 아셔야 된다. 그러니까 WTO나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시간. 그러면 이게 안 썩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방부제를 처리해야 돼요. 아까 전에 제가 밀가루 넣을 때 옆에다 방부제 막 넣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수입하는 사과를 뜨거운 물에다 부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거예요? 예, 그것도 그러지만 여기 하얗게 일어나요. 하얗게. 이게 뭔지 아세요? 왁스를 먹는 거예요. 왁스를 먹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 인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제가 영상에다가 좀 올려놨고요. 네, 이런 것들은 좀 아셔야 된다. 그러니까 WTO나 FTA는 우리한테 필요가 실질적으로 없는 겁니다. 이거 지금 한국에서는 그래도 자동차 판에 핸드폰 판에 이러는데 인간이 건강을 잃고 생명을 잃으면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핸드폰 하나 더 파는 게 중요할까요? 우리 종자를 보존하는 게 더 중요할까요? 이 종자라는 것은 제가 터널프요 TV 1차 세미나, 2차 세미나, 3차 세미나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있는데 연속성이라고 있습니다. 영속성. 혹시 블루민 프로젝트 들어보신 분? 역시 터널프요 TV다 드릴 지금 대형 퍼스트 플래그를 준비 중인데 이걸 위장작전이라고 그러는데 이쪽 앉아 계신 분들한테 여쭤볼게요. 9.11 테러 때 비행기가 건물을 부딪혔을까요? 9.11 테러 때? 대답 못하죠. 터널프요 TV 분들 9.11 테러 때 비행기가 건물을 부딪혔을까요? 근데 지금 다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비행기가 건물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는 새하고 부딪혀도 찌그러지거든요. 그래서 추락해요. 새하고 쬐끄만 새하고 부딪혀도 비행기가 찌그러져요. 알루미늄이에요. 알루미늄이 철근 콘크리트를 못 뚫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블루빔 프로젝트를 얘네들이 이제 시작하기 전 단계다. 이제 여기까지 오면 이제 진짜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좀 깊은 단계까지 온 겁니다. 뭐라 그래요? 음모론의 깊은 단계까지 온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아래로 내려가면은 진짜 막
믿지 못할 말들이 너무 많아서 심지어는 제가 지구는 평평하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물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평평하다라고 해서 책을 냈는데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다 팔렸습니다. 일부는. 자랑이라 좀 하고요. 여기서 지우고 시작할게요. 일단은 이쪽 일단 이쪽은 다 지우고요. 혹시 WTO하고 FTA가 우리나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WTO하고 FTA가 우리나라에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되는 데는 이제 대기업들은 되게 이득을 많이 봐요. 대기업들은. 근데 여기서 딜이 들어갑니다. 얘네들은 그 나사가 얼마 전에 한국 그 공기질을 측정했다고 왔다 간 거 아시는 분? 뉴스 보신 분? 보셨어요? 나사에서 한국 공기질 측정해서 조기 600만 명 사망, 900만 명 사망한다고 뉴스를 내보냈죠? 보신 분? 왜 나사에서 그럴까? 나사에서. 나사는 그 미 항공우주국이잖아요. 나사. 풀어서 얘기하면은. 근데 얘네들이 왜 자꾸 그런데 관심이 많을까? 왜 자꾸 인구에 관심이 많을까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런 그 문어발로 다 뻗습니다. 그 인구 감축을 위해서 움직이는 애들. 근데 누가 죽을 거냐 물으면 아무도 죽기 싫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무지를 이용한다. 그래서 이제 또 이거 하나 둘 셋 넷 뭐 여러 가지 위험성에 대해서 다 나열을 하자면 끝이 없어요. 제 방송 보신 분 아시지만 우리 주위에 대부분이 지금 엄청난 위험한 제가 그저 가습기 살균제도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가습기 살균제 써도 아무렇지 않아 해갖고 계속 썼거든요. 결국에는 피해는 본인이 이제 감당을 해야 되는데 좀 안타깝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GMO에 대해서는 또 잠깐만요. 질문을 한번 받겠습니다. GMO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거. 궁금하신 거 없어요? 유전자 변형 작물에 대해서 걱정이 된다던가 어떤 궁금한 거. 좀 사례가 많이 나와있어요. 그 제프리 M 스미스 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저는 외국에서 어떤 논문을 발표하면 한국에서 이제 번역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다 번역해서 읽습니다. 근데 명백하게 나왔는데 유전자 변형 작물에 의해서 동물 실험을 하면 다 종양이 걸립니다. 엄청나게 투머가 생겨요. 암이 걸려요. GMO를 먹은 그룹과 안 먹은 그룹. 그리고 이제 고환이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아까 전에 제가 MIT 공대에서 그 자폐아가 그렇게 생긴다고 얘기했었지만 남자의 정자수가 지금 엄청 줄어든 거 알고 계세요? 과거 40년에 비해서 50%가 줄어들었어요. 앞으로 가면 얼마나 더 줄을지 모릅니다. 이 글리포세이트 때문에. 글리포세이트하고 GMO 때문에. GMO라는 거를 제가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요거는 이제 좀 제프리 M 스미스 박사가 가장 이제 좀 쉽게 알아듣게 이제 얘기한 건데 여러분들 그 토마토가 열대작물인 거 아세요? 토마토는 온도가 조금만 떨어져도 얼어 죽어요. 아세요? 여기다가 연어의 DNA를 섞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토마토일까요? 연어일까요? 이거는 프랭키슈타인 푸드가 나온 거예요. 이거를 인체가 먹었을 때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을 못하고 지금 그 아까 전에 제프리 M 스미스 박사가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100% 종양이 걸렸다. 암이 걸렸다. 근데 우리 인간하고 저 쥐하고의 그런 뮤 시스템이나 이런 건 다르겠죠. 어떤 면역력이나 이런 것들은 다르기 때문에 다만 이제 더 좀 장기간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굳이 우리가 GMO를 먹을 필요가 있느냐. 지금 뭐 음식 부족 얘기를 계속하지만 지금 남아도는 게 음식이라고 또 한 해 벌어지는 음식이 얼마나 많나요? 예,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그 GMO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제 몬산토라는 그룹, 뭐 카길이나 두퐁이라는 그런 그룹한테 돈을 받아요. 얘네들이 지금 뭐 새만금 사업을 한다 그러거든요. 아시아의 허브로 만들겠다 GMO. 제가 봤을 때는 그 쌀이라는 작물마저 그 GMO에 그 몬산토로 넘어가면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은 다 죽습니다. 제 이름 걸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부터 이제 나온 내용을 쭉 보면 황금쌀이라는 것을 개발도상국에다가 많이 얘네들이 전파를 했습니다. 비타민 뭐가 부족하다, B가 부족하다, 뭐가 해갖고 황금쌀을 보급을 했는데 이 황금쌀이라는 걸 먹고 나서 다 장님이 되거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게 자료가 다 나와요. 재앙의 씨앗 GMO라는 책을 보세요. 여기 나옵니다. 자, 여기에 의해서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갖고 벌써 30분이 지났습니다. 이거
잠깐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가장 믿기 힘든 캠트레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캠트레일을 운영하는 기관은 유엔하고 나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나사면 미 항공 우주국 우주 가서 놀면 되는 애들이 왜 한국의 인구에 관심을 가질까? GMO 수입국 1위가 어느 나라인지 아시는 거예요? 어딘지 아세요? GMO 1위 수입국? 한국이에요. 한국이 GMO를 GMO 수입국 1위인데 한 사람이 1년에 한 50kg을 먹는데요. GMO를.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아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정상적으로 살긴 힘들다. 이런 환경에서는. 그런데다가 이제 캠트레일이 나옵니다. 이 캠트레일을 들어보신 분? 캠트레일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네, 들어보셨고. 자, 이거 캠트레일이 뭐냐면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하나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비행기가 이렇게 날르잖아요. 비행기가 날릴 때 이런 흰줄 보신 분 계세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흰줄이 금방 없어지면, 한, 30초 이내에 사라지면, 이거를 콘트레일이라고 합니다. 일명 번운이라고 그러죠? 이 압력, 기압차 때문에 생기는 그냥 연기라고 보면 되는데, 좀 다른 게 있어요. 이게 30초가 아니라 30분이 지나도 이 줄이 안 사라지는 게 있어요. 이게 뭘까? 이게 바로 캠트레일입니다. 여기서 이제 캠트레일이라는 거는, 테드 건더슨이라는 전 FBI 국장이 있습니다. 테드 건더슨. 이분이 살해를 당했어요. 이거 캠트레일을 폭로하다가. 전 FBI 테드 건더슨이 한 얘기에 따르면, 인구 감축을 위해서 지금 캠트레일을 무지막지하게 뿌리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근데 못 뿌리는 나라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제 함부로 뿌릴 수 없는 것이, 자국민을 보호하겠다고 나선 나라에는 캠트레일을 못 뿌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서 GMO 작물하다가 걸리면은 테러범으로 간주해서 징역 20년, 벌금 몇 억 때려버립니다. 그리고 최대 사형까지. 러시아에서 GMO를 기른다라는 것은 목숨을 내놔야 돼요. 반대로 이제 러시아에서 유기농을 하겠다 그러면 나라에서 땅이든 뭐든 다 지원을 해줘요. 돈을. 왜 그러냐면 이 GMO가 디파퓰레이션, 인구 감축을 위해서 만들어낸 거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그렇게 하고, 푸틴이 그러니까 상당히 이런 현명한 시야가 있는 거죠. 이런 뉴월드에 대한 그런 방편으로. 그래서 테드 건더슨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하신 말씀이, 이제 폭로 영상이 여러분들이 인터넷 유튜브에다 테드 건더슨 치면 엄청나게 많은 동영상이 쭉 나오는데, 이분이 하는 소리가, 이 캠트레일이 훑고 지나간 지역에는 새든 물고기든 많이 죽어나간다. 그리고 인간한테도 이게 엄청난 피해가 있는데, 이 조종사가 당신 정신이 있느냐, 당신 가족들도 땅에 있다, 이거 뿌려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강의는 솔직히 이게 진짜네 가짜네라는 증명하는 차원을 넘어서 어떻게 피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캠트레일 피하는 방법 중에 제가 말한 것 중에 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예, 어떤 거? 수소. 그거는, 또? 클로렐라나 스피루리나 이런.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캠트레일 성분 중에 가장 많이 들은 게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이 뇌에 가면 뭐를 일으키죠? 치매가 옵니다. 알츠하이머, 중풍도입니다. 요 캠트레일에 가장 많이 드는 게 바로 이 알루미늄인데, 이 알루미늄, 바리움, 그 밖에 수은도 들어있고, 박테리아도 들어있고, 모겔로스 병이라고 또 새로 나왔어요. 그거 치시면 나와요. 이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것 중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들이 있고, 또 이제 팍치라고, 그걸, 뭐라 그러죠? 고수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거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이런 것이 일어나기 전에 좀 방지하는 게 더 안 마시는 게 중요하다. 근데 보시면 여러분들 상당히 지금 비행기가 이렇게 기체를 뿌리면서 가는 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쵸? 많이 보셨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막냐. 그래서 제가 이제 하루 종일 생각해낸 게,
코 마스크라 그래서 코에다 넣는 마스크 이런 걸 생각해내고, 근데 마스크를 계속 쓰고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런 거를 생각해냈고, 지금 제가 차고 있는 건데 일본에서 제가 직접 사갖고 왔는데, 음이온을 발생시켜서 이제 방어하는 방법, 여러 가지 이제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데, 그러면 또 이제 그런 말을 해요. 나 저 캠트레일이라는 것을 수십 년 전부터 봤는데 아무 이상 없는데? 지금 뭐를 얘기해야 돼요? 그거 캠트레일 한번 지나가자마자 사람 다 죽으면은 어떻게 풀어요? 격추시키지. 그런데, MBC TV,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보신 분 계세요? 거기서 한번 요 캠트레일을 달았어요. 근데 실제로 미국에서 이제 캠트레일 뿌리고 나서 그거를 만졌더니 죽었다. 보신 분? 보셨죠? 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음모론이라고 말하기에는 이제 깊은 단계까지 왔고, 참, 요거 제가, 글리포세이트를 이제 안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요거 이제 뭐 캠트레일에 이어서 이제 글리포세이트가 이제 또 급한 것 같아요. 제가, 무엇이든 간에 많이 접촉하면 그만큼 확률이 높아지죠.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바로 HGH 프로그램입니다. 휴먼 그로우 호르몬이라고. 요거는 이제 미국에서 나이가 한 50대가 된 사람이 되게 젊어 보이는 거예요. 아들하고 섰는데 나이가 비슷해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HGH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남자든 여자든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호르몬이 이제 저하가 되죠. 호르몬 이제 발생에 저하되는데, 이거를 다시 부스트업 할 수 있는 게 바로 HGH 프로그램입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책 중에 한동안 저기 유명했던 책입니다. 1일일식이라는 책 보신 분 계세요? 여기서 이제 나온 건데, 말 그대로 그냥 하루에 한 끼 먹어? 이건데, 여기서 이제 HGH 프로그램은 근손실을 더 보충할 수 있는, 이제 사람이 굶게 되면 이제 근손실이 많아집니다. 근손실이. 그래서 18시간, 최소 18시간에서 21시간 동안 먹지를 않고, 한 30분에서 1시간가량 강도 높은 무산소 운동을 해주고 근손실을 이제 보강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먹는 게 유기농 식초. 유기농 식초에 수소수라든가 뭐 기타 하여튼 불소가 안 드는 물을 희석해서 드시고 그러고 나서 식사를 하루에 함께 한다. 이게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이제 나가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뭐죠? 편의점이잖아요. 편의점에 있는 제품들 거의 99% 이상이 글리포세이트로 범벅이 돼 있어요. 저거 지금 치즈 샌드라고 써진 데 뒤에 보면 미국산 밀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파탐이라고 들어보신 분? 아스파탐은 독극물로 정해져 있는데, 이제 아시는 분이 어떻게 아스파탐에 대해서 잘 아세요? 고개를 계속 끄덕이시길래. 이 아스파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여기 FDA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물질로 나왔어요. FDA에서 승인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도널드 럼즈펠드가 로비를 했습니다. 도널드 럼즈펠드도 일루미나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나쁜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아스파탐을 사람들이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아스파탐 사탕 먹다가 딱 떨어뜨리잖아요? 그럼 개미가 가다가 이렇게 피해서 가요. 먹으면 죽으니까. 밟아도 죽어요. 아스파탐은 독극물이라는 거 아는 거예요, 생명체들은. 그래서 얘네들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아스파탐이라는 거 안 먹으니까 아미노 스윗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아미노 스윗. 아주 스윗하죠? 근데 먹으면 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게 다 지금 캠트레일하고 아까 말한 GMO하고 연관성이 좀 보이지 않으세요? 뭔가가 보이죠? 자꾸 사람들은 이제 병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나요? 보이시는 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과거부터 쭉 보아온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저 제품을 쓰면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타파해 나갈 수 있냐?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제안을 줘보세요,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아까 전에 WTO나 FTA에 대해서 장시간 말씀드리고, 이제 캠트레일에서 말씀드렸지만, 과연 뭘까요? 어떻게 하면은, 저런 글리포세이트라는 독극물을 우리 몸 안으로 안 넣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할까요? 아니요. 이미는 아닙니다. 외국에서도 수입을 하니까. 외국에서도 미국산 밀을 수입하는 나라가 있죠. 바로 불매입니다, 불매.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망해요. 삼성에서 예를 들어서 핸드폰 새로 발표했는데 아무도 안 사면 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먹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HGH 프로그램을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소비를 덜 하셔야 돼요. 아까부터 저한테 되게 이제 좀 반감을 가지신 분들, 특히 저는 이제 치과 의사하고도 많이 싸우는데, 여러분들 이제 핸드폰을 받으실 때 아말감 치료 받으신 분 계세요? 핸드폰을 아말감 치료 받은 데다가 대면 이게 녹아서 수분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엄청 싸웠어요. 왜 이런 것들을 얘기 안 하냐. 근데 이거를 제가 뭐 처음부터 이게 다 디파퓰레이션하고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원래는 이제 캠트리를 더 해야 되는데, 캠트리를 이제 뭐 피하는 법은 아까 전에 대충 설명드렸고, 요거는 제가 이게 먼 데서 오셨기 때문에 몇 가지 팁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큰 도움이 될지도 있지 않을까. 혹시 케모테라피라고 들어보신 분? 혹시 케모테라피 들어보신 분? 네, 항암치료, 약물 치료죠? 혹시 방사선 치료 들어보신 분? 어떤 게 나을까요? 케모테라피가 나을까요? 방사선 치료가 나을까요? 둘 다 받으면 안 돼요. 제가 자료를 원하면 지금 복수해서 다 드리겠는데, 유방암 환자, 그 사람한테 만약에 약물 치료를 하면 이게 번져요, 온몸. 암이. 오히려 고치려다가 다 병드는 거예요. 방사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는 엑스레이도 촬영을 안 하거든요. 이게 방사능 피폭이 되기 때문에. 이게 다 디파퓰레이션의 한 가지로 하고, 얼마 전에 제가 그 영상 올린 거 보셨어요? 죽은 의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보셨죠? 획기적인 암치료법을 개발하면 살해를 당하는, 심지어는 가슴에다 총을 맞았는데 자살했다고 발표해버리고, 이 사람들이 왜 그럴까? 이게 바로 디파퓰레이션의 아주 잔인한 수법인데, 이런 것을 이제 좀 깊게 알고 싶으신 분은 데이비드 로펠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히스토리를 쭉 올라가 보시면 대형 파마시에 대한 여러 가지 믿기지 않는 일들이 나옵니다.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암이 원래는 과거에 한 수세기 전에는 없었어요. 암이라는 것이 정말 수십만 명 중에 한 명이 나올까 말까 진기한 병이 바로 암이었는데, 지금은 왜 3명에 1명, 2명에 1명일까? 바로 우리가 쓰는, 혹시 도브비누 쓰는 분 있으세요? 도브비누의 혹시 존슨앤존슨? 다행입니다. 그거 쓰면 안 걸려요. 네. 그리고 혹시 콜게이트라는 치약 쓰신 분? 콜게이트. 네, 그것도 대단히 위험한 물질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정보를 소통을 해서 공유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HGH 프로그램을 꼭 실행을 하시면 어떨까. 이거는 제가 한번 업데이트를 동영상을 해서 올리도록 하고요. 주제가 많이 무겁죠? 원래 저는 좀 재밌는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재미있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너무나도 심각을 해서. 그러면은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시간이, 질문을 한번 받아볼게요. 늦게 오신 분 한번 질문 주세요. 질문요? 예. 늦게 오죠. 예. 질문 하나 아무나 주십시오. 근데 처음에 FTA, WTO 무역 협정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 못 들으셨으니까 그 뒤에 나왔던 얘기들 중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대답을 하겠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디파퓰레이션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이런 것들. 언론에서는 GMO가 위험성을 얘기하는 사람이조차도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이미 다 위험성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를 테스트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떤 기관에서 했느냐. 만약에 몬산토 그룹 관계자가 테스트를 했다. 처음에 가습기 살균제가 되게 좋다고 막 발표했죠. 네. 그러다 나중에 인체에 치명적인 게 밝혀지는 순간에도 계속 거짓말했잖아요. 의사들 매수해갖고 좋게 얘기해줘 해서 돈 주고. 똑같아요. GMO도 어느 그룹에서 누가 측정하면 이거 많이 먹어 좋아 이래요.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제프리 스미스 박사라든가 여러 박사들이 있어요. GMO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 명백하게 위험합니다. 명백하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나달이 있다. 이 자체만으로 위험한 게 아니에요. 이게 터미네이터에서 이제 종자를 못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기르기 위해서는 라운드업에서 그 뿌리는 글리포세이트가 나온단 말이에요. 글리포세이트는 1급 발암물질이에요. 독극물이에요. 만져서도 안 돼요. 만져서도 안 되는 걸 먹는다? 어떻게 된 거 아세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프랭켄슈타인 푸드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좀 오버하는 거 아니냐, 당신 왜 그 GMO에 대해서 이렇게 반감을 갖냐 그러는데, 이거는 읽으면 읽을수록, 파면 팔수록, 알면 알수록 이 디파퓰레이션이다. 이거 인구 감축을 위해서 나온 생물학 테러 무기다. 이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근데 언제 기회가 되시면 제가 또 책을 썼습니다. 죽음의 밥상 GMO라는 책을 썼는데, 꼭 그 책이 아니더라도 GMO와 관련된 책을 읽으시면 이것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옆에 보시면은 이제 종이컵이 있는데, 저기다가 뜨거운 물을 부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미국에서는 종이컵 모양을 놓고 여기다가 핫 워터에 놓고 X를 따지면 여기에 필름이 다 있어요. 필름이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이게 뜨거운 물을 하면서 녹으면서 이렇게 형성되는데, 이걸 마시면 암에 걸려요. 그래서 미지근한 물에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전용컵을 들고 다니는데 상당히 위험하다. 지금 그리고 이제 핸드폰에 대해서 잠깐 핸드폰 좀 꺼내 보실래요? 앞으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4G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5G가 나오고 6G가 나올 건데, 요 안테나 있는 부분을 손을 얹어 보세요. 이렇게 형성되죠. 이렇게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통화할 때. 하이 프레퀀시 레디에이션이라 그래서 엄청난 방사선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통화하게 되면 이 정도가 방사선에 노출됩니다. 장시간은 괜찮은데 상당히 오래 하면 혹시 오랫동안 통화하면 뜨거움을 느끼신 분? 방사선에 피폭된 거예요. 지금 특히 어린이들, 이제 성인들은 두개골이 되게 두꺼워요. 근데 어린이들은 두개골이 되게 얇습니다. 피폭량이 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린이들 보면은 가끔 이제 핸드폰을 쓰고 나서 좀 상당히 몸 상태가 안 좋아지는 애들이 있는데, 그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방사선에 피폭이 됐다. 앞으로는 이게 지금 4G지만 5G, 6G, 7G 계속 올라가면 장담을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혹시 레일건이라고 아시는 분 있어요? 레일건 아시죠? 레일건을 발사하는 그것들이 결국에는 핸드폰에서 이용되는 전자와 맞먹는 양이 또 방출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요. 그 무기는 엄청나게 마하 7이라는 속도로 날릴 수 있는 무기인데, 그런 무기를 다룰 때 쓰는 기술이 바로 핸드폰에서도 나온다. 셀룰러 타워에서도.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지금 문명이 발달했다, 점점 좋아진다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보호해야 되는 건 환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우리 생명하고 직결돼 있다, 이런 것들은. 그럼 또 질문 받겠습니다. 제가 물 소독을 할 때 불소 소독을 제일 싸니까 그 방법을 쓰는데, 현실적으로 피할 방법이 잘 없는데, 실제적으로 기반을 보통 쓰는 데서는 어떻게? 여러분들 소듐 바이 카보나이트라는 게 이제 일명 쉽게 얘기하면 이제 베이킹 소다라고 있어요. 이거 알아두시면 되게 좋아요. 지금 아직도 불소 치약 쓰시는 분이 있다면은 뇌에 구멍이 생기니까 불소 때문에 엄청나게 데미지를 입으니까 이걸 쓰세요. 베이킹 소다에다가 코코넛 오일이 있습니다. 요 두 가지를 믹스를 해서 좀 이렇게 적당량 섞어갖고 이걸로 칫솔질을 해보세요. 잇몸도 건강해지고 불소도 없고 건강해지고. 근데 이게 베이킹 소다 중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살균력을 높이려고 알루미늄을 넣는 게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 식용 베이킹 소다를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치아도 건강해지고 그런 불소 때문에 겪는 그런 부작용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좀 전에 이제 수돗물 같은 경우는 절대 저는 솔직히 아리수 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다. 되게 위험하다.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게 공기인데, 공기는 캠트레일로 지금 사람들 엄청 공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이 접하는 게 물인데, 물도 지금 오염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로 저는 보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깨어나야 되고 소비를 좀 줄여라. 혹시 동물 복지에 대해서 예 말씀하세요. 그러면 수돗물 같은 경우 아까 이 뜨거운 물을 샤워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미지근한 물로 하시죠. 미지근한 물, 겨울 같은 경우는 미지근한 물이 힘들잖아요. 왜 그 수돗물을 저희가 더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연습기? 예, 그 자화수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석 중에 좀 그 자화수를 만들 수 있는 자석이 있는데 같은 것끼리 보면 어떻게 되죠? 이게 서로 밀어내려고 그러죠. 네. 요 사이에 물이 통과하면은 그런 것들이 성분이 제거가 되는 그게 효과가 나요. 그래서 아마 요거를 어디서 구매를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화기 같은 거를. 그래서 지금 보면은 좀 기능성 샤워 부스이라고 그래서 설거지할 필요도 없고 물만 뿌리면 설거지가 다 되고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TV에서 나오는 거? 그게 원리가 바로 이거예요. 같은 것끼리 서로 밀어내는 힘을 이용해서 요 안에 있는 나쁜 성분을 제거하는 거예요. 만드실 수도 있고 사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지금 정말 좋은 질문인데 이 불소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돼? 저는 예전에 놀란 게 수돗물을 이렇게 기화시켜갖고 피부 좋아진다고 그걸 마시더라고요. 죽는 거예요, 그거. 모르고 계속 쓰고 계시는데 그 얘기를 했죠. 근데 뭐든지 그래요. 소프트킬은 한 번에 죽지 않습니다. 천천히 병 걸리고 아프고 그러다 죽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안 할 수 있잖아요. 굳이 우리가 그거 한 번 안 한다고 해서 죽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질문하실 분 있으면 받고, 예. 저기 수돗물이 네. 전국의 불소에 다 들어가는지 아닙니다. 지역마다 다르고요. 제가 알기로는 보은 쪽에는 불소를 안 넣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몇몇 지역에서는 안 넣고요. 근데 이제 대규모 사람들이 이제 많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불소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불소 사업에 대해서 찬반이 되게 많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불소 너무 좋은 거야. 치아가 건강해져. 몸도 건강해져. 이래요. 근데 그거를 주최한 사람이 누군가 보면은 다 수돗물 사업부하고 연결이 돼 있는 애예요. 근데 그건 나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단체하고 연결된 게 아니고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실을 찾는 사람들이고 우리 아이들 건강을 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는 여러분들 몫인데 저는 불소는 절대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사람들 폭동 일으키니까 조용하게 만들려고 물에다가 무치무생 무위거든요. 이 불소가 타갖고 사람들 병들게 해갖고 죽인 도구물입니다. 쥐약에 불소가 들어가는 거 아세요? 아까 전에 제가 프로작이라는 약물 얘기했죠. 프로작에도 불소가 들어가요. 제가 흥분하니까 침이 튀네요. 조금이라도 웃겨야 되는데 몰라 이렇게 웃기고 있습니다. 제가 주제가 되게 무거워요. 원래 저는 좀 사람들을 재밌게 하고 웃기고 이런 걸 좀 좋아하는데 주제가 주제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거를 좀 요청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저는 문학 선생님이에요. 문학을 좀 좋아하는 사람이고 책을 17권 썼어요. 근데 오늘 오시는 분들 책 한 권을 다 나눠드리려는데 차를 놓고 와갖고 여기 주소를 주신다던가 아니면 저희 회사로 오시면 제가 책 한 권씩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세월호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이 있으면 이것도 좀 위험한 발언인데 세월호가 잠수함이 추돌했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결론은 테르밋이 범인이다. 제 영상 보신 분은 아마 알 건데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엔트로피 연력학 법칙인데 그때 당시 물이 너무 뜨겁게 끓어올랐다. 세월호에 대해서 듣고 싶은 분 있으세요? 네, 좋아요. 세월호 바닥에 파공이 있었다는 건 아시죠? 네. 파공은 뭐냐면 구멍이 뚫렸다는 거거든요. 이 구멍을 과연 뭐가 뚫었을까? 근데 이제 인터뷰 내용 중에 어떤 선원이 여자가 내려가서 새벽에 페인트 칠을 했다 그러잖아요. 보셨어요? 새벽에 내려가서 이 옷이 페인트 칠한 거? 네. 그게 바로 떼얼마이트입니다. 나노 떼얼마이트. 철이 이제 철마다 종류가 있겠지만 보통 한 1000도가 넘어가면 1200도 정도 되면 녹거든요. 그거를 녹일 수 있는 물질이 바로 한국에서는 발음이 안 돼서 그런지 테르밋 그러는데 떼얼마이트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거 9.11 테러 때도 사용된 거고요. 그래서 이 물질로 이용해서 이제 아이들이 근데 수비학이라는 것을 나중에 공부하시면 제가 이제 수비학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연구하는
단계인데 세월호가 언제 일어났죠? 4월 16일에 일어났죠. 그러면 4 더하기 1 더하기 6이 11이죠. 9.11 테러는 언제 일어났어요? 9월 10일날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9.11이잖아요. 이거 더하면 11이에요. 그 326은 뭘까요? 천안함 3 더하기 6, 11. 믿기지 않는 일이 엄청 벌어지는데 보스턴 마라톤 테러 4월 16일날 일어났습니다. 타이타닉 4월 16일날 침몰했습니다. 다 검색해보세요. 뭐 그 밖에도 뭐 엄청나게 다 10일로 끝나는 게 맞는데 이게 얘네들이 말하는 수명, 일루미나티 수명이라고 치면 이제 나오고요. 일단 수로 조합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그 버리는 펄스 플래그에 대해서 많이 얘기한다. 요건 잠깐 이제 다뤄봤습니다. 왜냐면 좀 궁금해하실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근데 제가 혹시 제가 오늘 보니까 제 책을 구입해 갖고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까 전에. 혹시 그 평평한 지구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세요. 읽으시면서 궁금한 점. 유성무라는 건 어떻게? 어떤 거요? 유성무. 별똥별. 별똥별이요? 여러분들 거대한 분화구 같은데 보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뭐 운석이 떨어져갖고 이렇게 됐다.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 운석이 이렇게 떨어진 거 보신 분 있으세요? 다 이렇게 떨어지죠. 이렇게 나올 수 있겠어요?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블루민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블루민 프로젝트라는 것이 각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이런 거 말고 어떻게 하면은 그 지구가 둥글지 않다라는 것을 빨리 밝힐 수 있나? 이런 거 질문하실 분 뭐 있으세요? 둥글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네. 자, 그러면은 둥글다는 게 360도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지구가 몇 킬로로 돌죠? 1600킬로로 돌죠. 지구가 자전 1600킬로로 자전한다며요? 그렇잖아요. 1600킬로로. 아세요? 모르세요? 지구가 1600킬로로 돈대요. 지금 가만히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비행기가 있다. 네? 여기서 비행기가 있다. 이쪽으로 1600킬로로 돌면 일로 가는 게 더 빠를까요? 여기로 오는 게 더 빠를까요? 비교가 네? 아니죠. 여기는 가만히 있어도 1600킬로로 돌기 때문에 오죠. 근데 이쪽은 오히려 비행기가 700에서 800킬로로 날르거든요. 1600킬로도 못 따라잡는 거야. 근데 얘네들 똑같아. 일로 가나. 한국에서 미국 가는데 얼마예요? 12시간이죠. 미국에서 한국 오는데 12시간이에요. 그러면 진짜 자전을 한다면은 예. 북한에서 예. 뭐 대륙간 그렇죠. ICBM. 말이 안 되는 그럼 위에 떠 있다가 돌면 그때 딱 떨어지는 그렇죠. 지구는 안 돌아요. 자전을 안 하고 공전을 안 합니다. 이건 100% 나온 사실이고, 근데 이제 매트릭스라는 세계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써먹는 건데, 우리가 매트릭스에 갇히게끔 만들었어요. 기존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여러분들 태평양 있죠. 태평양. 한국이 여기 있고, 뭐 멕시코가 여기 있다. 뭐 미국이라고 쳐도 좋고요. 여기가 태평양이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굴곡이 얼마 나와야 될까요? 단 10km마다 10km 갈 때마다 8m 떨어져야 돼요. 굴곡이 얼마 나와야 돼요? 태평양을 가면 굴곡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둥글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침략을 했는데 굴곡을 안 졌다고요. 여러분들 여기다 물 담으면 어떻죠? 수평하죠? 세숫대에다가 물 받으면 어때요? 수평하죠? 바닷물도 수평합니다. 절대 물의 성질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전에 왜 자전하지 않는다, 공전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얘네들이 이제 중력을 얘기를 들어요. 중력. 물을 잡아 끈다. 이런 말 하면 제가 또 할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 또 할 말이 많아지는데 이게 무거울까요? 이게 무거울까요? 어떤 게 무겁죠? 여기 물이 꽉 들어있어요. 동시에 떨어뜨리면 뭐가 먼저 떨어질까요? 이게 훨씬 무겁기 때문에. 그렇죠? 동시에 떨어져요. 아폴로 15호가
아폴로 15 여러분들이 검색창에 치시면 달에서 햄머하고 깃털을 떨어뜨린 그 실험을 하고 있는데 동시에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그래놓고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달에는 중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중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밀도하고 부력만 존재해요. 그러니까 제가 중력은 없다라는 거 검색하시면 제가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영통한 지구 거기서 예. 남극 부분이 그걸 어떻게 그거를 비밀을 유지하냐 그게 참. 그 영국하고 미국하고 협정을 했습니다. 그 어떤 나라든 이 남극을 특정 지역만 빼고는 지나칠 수 없다고. 예, 얘네들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원래 지금 오늘 주제가 GMO하고 저 캠트레일인데 너무 주제에서 벗어난 얘기를 해서 죄송하고요. 여러분들 그 캠트레일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됐는데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이고 늦게라도 오셨는데 이거 다시 처음부터 예 말씀하세요. 지금 얘기 다 들어봐서 제가 초등학교 12시부터 이제 갔는데요. 예예. 지금 얘기한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예예. 그 핵폭탄 개발을 예전에 했었잖아요. 예예예. 그 이후로 굉장한 그 기술이 개발되어 있을 텐데 예. 지금 중력도 없고 그 다음에 블루빔 프로젝트 예. 이런 걸 다 포함해서 혹시 지금 UFO라고 나타난 그 예를 들어서 인터넷 보니까 TR-3B 아스트라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 그게 실제인지 아닌지 제가 솔직히 모르겠는데 중력이 없다고 하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그걸 예. 그 지금 말씀하신 거를 이제 종합을 하면 이거 좀 그 나사라는 단체의 히스토리를 보셔야 돼요. 저분이 말씀하신 거는 혹시 윌리엄 빌 쿠퍼라는 분을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저기 토너플레어 TV 보시는 분들 윌리엄 빌 쿠퍼라는 분에 대해서 아실 분인데 이분은 이제 자유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시다가 살해당하셨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분을 제가 왜 잠깐 언급을 했냐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제가 자유는 뭐가 있다 그랬죠? 자유? 아까 영속성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RFID 칩이라고 들어보신 분 손에다가 씹는 RFID 칩 요즘 지금 직원들 다 RFID 칩 씹는다고 난리 났죠? 자 RFID 칩을 내가 심었다 그러면 이제 빅브라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1984라는 책에 나오죠. 조지 오웰에. RFID 칩을 내가 심으면 내 자식 대대로 계속 RFID 칩을 심어야 돼요. 이걸 거절하면 그 사회에서 살 수 없는 거를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가상화폐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상화폐? 이게 RFID가 가상화폐가 돼버리면 이거를 안 하는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 없는 세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요거는 이제 내용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일단 나사에 대해서 아까 전에 질문 주신 분 UFO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 UFO가 뭔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UFO는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인류를 속이기 위해서 만든 그 허상입니다. 그거는 제 이름을 걸고 장담할 수 있는 게 나사의 아버지라고 잭 파슨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잭 파슨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잭 라바토리라는 데서 JAP라는 데가 있습니다. JAL인가? JAL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데냐면 로켓 연구소입니다. 여기서 이제 잭 파슨슨이 연구를 하면서 이제 로켓을 완성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이제 형성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JPL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JPL입니다. 갑자기 감사합니다. 여기 JPL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렇죠. JPL. 잭 파슨스하고 같이 있었던 애 중에 허버드라는 애가 있고요. 요 두 사람이 좀 의미심장한 사람이에요. 좀 전에 UFO를 말씀하셨는데 이 UFO는 다시 얘기하면 흔히들 말하는 사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탄. 허왕의. 이 잭 파슨스하고 허버드하고 모시는 애가 있어요. 누구냐? 알리스터 크롤리. 여러분들 가끔 이런 사람 봐세요? 머리에다 상강모자 쓰고 이러고 있는 사람 보신 분? 알리스터 크롤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검색하시면 투탕카멘의 저주에서 나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이집트의 그 미이라 만져서 사람들 죽었다 그러잖아요, 역사학자들. 근데 알고 봤더니 알리스터 크롤리가 다 죽인 거예요. 그게 있어요, 책을 발표한 게. 얘는 알리스터 크롤리는 33도 프리메이슨이고요. 이거를 또 다 말씀드리면 하루가 가는데. 예. 그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UFO가 어떻게 처음에 나왔냐면 이 잭 파슨스가 얘네가 믿는 종교가 있어요. 예, 약간 박근혜도 이런 종교를 믿었는데 좀 진짜 나무천국 불사라는 거를 맨날 외웠거든요, 박근혜가. 나무천국 불사가 뭐냐면 322입니다. 스컬앤본즈, 창세기 3장 22절, 생명, 트리 오브 라이프, 생명의 나무, 천국 불사, 하여튼 뭐 그거 다 설명하면 좀 긴데, 그 3위라는 제가 아까 전에 수명을 얘기했죠. 그 센타의 경고라고 저 그것이 알고 싶다 보신 분 보셨어요? 그 센타의 경고가 언제 나왔는지 아세요? 3월 22일. 그리고 나서 4.16, 4월 16일 날 터졌죠. 4 더하기 1 더하기 6, 11. 이게 바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유병원이도 다 이런 종교에 다 일명, 지금 미성년자 안 계시죠? 이제 알리스터 크롤리가 일명 또 어떤 종교냐면 이제 떡교라 그래서 그런 종교, 남자끼리도 사랑을 하고 그 섹스하고 여자랑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은 피를 나눴다. 이게 처음에는 서로 피를 줬어요. 근데 피를 계속 주다 보면 죽죠. 이제 그거를 이제 섹스로 대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명 섹스교인데 신기해요. 막 고양이도 죽여갖고 피를 먹고 막 그런 영상도 있어요. 좀 약간 정신이 이상한 애들인데 얘네들이 이제 이용했던 게 마약입니다. 그래서 이 잭 파슨슨이 마약을 하고 나서 딱 하늘을 보니까 뭐 이상한 물체가 내려오거든. 야, 저게 UFO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 UFO. 이 사람 이전에는 UFO라는 게 아예 존재치도 않았어요. 이 잭 파슨스가 얘기한 뒤에 이렇게 나왔고. 그러고 나서 이제 호버드라는 애가 있는데, 그 호버드는 여러분들이 그 종교 중에 사이언톨로지 종교라는 거 아세요? 그 미션 임파서블에 나왔던 이름 뭐죠? 탐 크루즈가 믿는 종교였죠? 근데 탐 크루즈가 그 딸을 못 만나게 하는 바람에 탈퇴를 했습니다. 그거를 창시한 애가 호버드예요. 근데 이 호버드라는 애가 어느 정도로 그 영색한 애냐면,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애냐면, 소설책을 2,000권을 썼어요. 거기서 나온 내용이 UFO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연결이 되는 게, 현재 연결이 되는 게 바로 블루빔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들 안 속을 것 같죠? 여러분들 뭐 UFO가 딱 나타난다면 안 속을 것 같죠? 다 속았어요. 15년 전에 9.11 테러. 그때 비행기 없었어요. 가짜 비행기예요. 그거 홀로그램이에요. 가짜 비행기. 저 분위기가 이제 너무 아, 근데 제가 토목공학과 나왔거든요. 자격증도 있어요. 근데 대학교 다닐 때 그 이제 배우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있으면 작용과 반작용이 있어요. 내가 어떤 힘으로, 예를 들어서 자동차로 200km 달려서 땅 콘크리트를 받으면 이 빌딩은 가하는 힘만치 저항한다. 작용과 반작용이라고 합니다. 액션, 리액션.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비행기는 알루미늄이란 말이에요. 알루미늄이 철근 콘크리트를 뚫을 수 없죠. 상식이죠. 근데 왜 속았을까? 눈을 속으면 마음을 속일 수 있거든요. 매트릭스에 갇히게 할 수 있다. 그게 얘네들 작전이었다. 근데 이게 블루빔 프로젝트,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윌리엄 빌 쿠퍼가 이거를 벌써 1970년도에 얘네들은 계획을 했어요. 얘네들은 인간들을 속여서 단일 정부로 묶자, 원월드 거버먼트로 만들자 라고 나온 게 이제 바로 블루빔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그만할게. 너무 주제가 너무 이제 무겁고. 근데 잠깐만 질문 하나만 마지막으로 받을게요. 정말 중요한 질문 해주실 분. 증거 평평 하면은 그거는 제가 GMO하고 캠트리라고 관련이 없는데 좀 너무 심심해 하시는 거하고 좀 샤킹한 얘기를 해드렸고 더 궁금하시면 물어보세요. 그럼 연결이 안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잠깐 또 제가 마이크 놓는 게 좀 섭섭한가요? 네, 좀 작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좀 믿기지 않는 얘기를 너무 많이 알고 있어갖고 제가 외국에 NSA라는 데를 아시나요? 그 정보를 취급하는 애들인데 연결이 돼 있어요. 제가 좀 알아요, 친구들하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좀 못 접하는 그 정보도 많이 알고. 심지어는 세월호가 일어나기 전에 제가 알았거든요. 세월호 사건 터지는 거를. 지금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뭐 북극, 뭐 남극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둥근지구에서는. 근데 평평한 지구는 그렇게 안 하고 요 테두리가 다 남극이고요. 요 안에가 이제 센터가 이제 북극이에요.
그래서 요 위를 이렇게 도는 거예요. 태양하고 달하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다. 아까 전에 그 자전 공전이 말이 안 된다라는 거 금방 설명을 드렸고, 이런 거는 뭐 궁금하시면은 그 사랑한다 평평한 지구라는 책이 있으니까 지금 2세가 또 나오니까 한번 구매를 하시면 되고. 그러면 예, 잘 들어가세요. 예, 들어가세요. 그럼 도대체 네. 그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뿌리고 뭐 주소를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은 뭘 어떻게 다 따로 재배를 해서 먹나요? 음식을 일단은 물을 어떻게 하는지 물을 어떻게 하는지 일단 그 사람들은 수돗물 안 마시죠. 그러니까 뭐 에비앙 같은 뭐 그런 좋은 물만 마실 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그 빌 게이츠가 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빌 게이츠는 거지예요. 그 FRB라고 또 얘기를 페더럴 리저브 뱅킹이라고 있습니다. 미 중앙은행을 관리하는 애들이 록펠러, JP 모건, 그리고 로스차일드. 얘네들 재산에 비하면 없어요. 그지예요, 그지. 얘네들한테 돈 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무슨 뭐 빌 게이츠가 부자라고 알고 있는데 거짓말이고,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돈을 찍어내는 사람보다 돈이 많을 수는 없잖아요. 얘네들이 주인이에요. 그 미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정부가 관여를 못해요. 거기 나왔어요. 걔네들이 얘기한 거는. 요거까지 말씀을 하고, 좀 늦게 오신 분들은 정말 죄송하게 돼서, 이거. 영상을 찍어놨으니까. 예, 그거를. 사이트에 올릴 거예요. 네, 이거 한번 설명 좀 주시죠. 네. 예, 이거 오늘 강의에서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참 놀랐습니다. 무섭고. 네, 우선 다시 한번 이 멋진 강의를 해주신 우리 김국기 작가님부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저희 대표님께서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